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마음 AI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23,990원에 비중은 12%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지난주에도 사실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마음 AI 지금 마음이 꽤 많이 아프신 상황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매수하신 단가보다도 정말 많이 밀려서 지금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올라주나 생각하셨을 텐데 결국 이 상승분마저 전부 반납하면서 1.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거를 버티는 게 답일까 싶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어쩔 수 없겠죠? 버텨야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조금 저한테는 익숙한 종목이에요. 많이 다루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해서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단순히 AI 소프트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자율주행 산업까지도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또 하락하고 있는 게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정말 나쁜 종목이고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게 자, 최근 올 연초부터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중소형주가 철저히 외면받았던 시장입니다. 연초에는 반도체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뭐 전력 설비 이런 예들로 갔다가 화장품 갔다가 식품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중소형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거래량 없이 빠진 데들이 많거든요. 특히 평소에 거래량이 부족했던 종목일수록 약간의 매도세만 나와도 그냥 3% 4%씩 훅훅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 추매를 하자니 아니 너무 화장품하고 식품이 잘 가는데 전력 설비 너무 잘 가잖아. 반도체 너무 잘 가잖아.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이런 데 쪽 중소형 종목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없던 거예요. 애초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중소형 섹터, 중소형 종목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까지 반등을 할 수 있고 얼마의 추매를 하냐 이게 아니라 얼마의 추매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쪽까지 시장 지수까지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고점 대비 뭐 3, 40%씩 하락했어요. 자, 근데 막말로 지금 마음 AI를 매수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차라리 사더라도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겠어. 반도체 대장격인 종목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시장 지수가 안정적인 위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중소형주 관련 섹터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AI가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뭐 추매하기에 나쁘지 않지만 굳이 얘네들을 지금 건드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700선 위로 올라가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시장 지수가 과거 폭락 시점을 거의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대형주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랐던 대형주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돈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AI 이쪽이 언제 움직일까? 지금 추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얘는 코스피 2700은 넘어야 좀 시장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 심리가 좋아야 되는 거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뭐 다양한 산업을 하든 실적을 잘 내든 그건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관심을 언제 받냐가 중요한데 중소형 종목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들은 코스피가 최소한 2700선 위로 올라와야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코스피 2700 오면 그때 마음 AI 쪽을 추매를 하시거나 평단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음 AI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는 항상 이제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체크하라고 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있느냐 없느냐. 자, 마음 AI 이때 2023년 8월 이때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까지의 거래량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래량을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이게 장대 음봉으로 만드는 거래량이었으면 굉장히 나쁜 신호였을 텐데 뭐 윗꼬리를 달긴 했으나
양봉으로 보여준 거래량입니다. 자, 그럼 이때 들어온 매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래량 없이 빠졌죠. 제대로 된 탈출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통 뒷거래량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꽤나 긴 시간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냈고 지금 우하향 추세를 끝나고 횡보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횡보가 끝나고 나면 이 낙폭의 절반인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안착하면 이제 더 고점을 갱신하는 거고요. 따라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61선 위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61선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700선 넘어서면 그때 평단을 2만 1,000원, 2만 원 아래로 맞춰 두시면 큰 수익을 보고 나올지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만 원 선 아래로 평단을 맞춰 놓으시면 사실 나오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기에 추매를 해서 낮추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적합한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다가 코스피 2700선 넘어서면 그때 추매를 해서 평단을 2만 원 아래로 낮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이 마음 AI가 움직일까 이걸 예측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코스피 2700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 중소형주 쪽으로도 시장에 관심이 모일 것이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코스피 2700선 넘으면 그때 추격 매수로 2만 원 아래로 평균 단가 맞추시고요. 기술적 반등으로 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코스피 2700선 꼭 기억하셨다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번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6958-9082, 9083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주실 때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거리들까지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문장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도착해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현대오토에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6만 8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장에서 2.13%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는 15만 8,500원인데요. 최근의 흐름 보면 이 15만 원 후반, 16만 원 초반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라와 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슬슬 16만 원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은 어떨까요? 일단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은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그룹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현대차 그룹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종목보다는 좀 더 가벼운 자율주행이 잘 움직이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량한 기업으로서 현대차의 주가를 좀 많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를 16만 8천 원. 근데 생각보다 되게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48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볼벤 상단을 한 번씩 건드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해야지 이거를 테마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6만 8천, 얘가 매번 밀렸던 자리가 거진 17만 원 선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냐면 첫 번째로는 현대차 주가를 먼저 봐야 돼요. 현대차가 지금 잘 가는구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구나 할 때 매수를 해볼까라고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에 중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반도체도 희마리가 없어요. 2차 전지도 막 오르기는 했는데 최근에 그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적다 이런 이유로 오늘 조정이 왔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갈 거 없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지 뭔가 국내 핵심 산업 중에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까지도 약간 매수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자, 그럼 얘는 사실 일단은 현대차가 먼저 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시장 지수를 좀 추종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17만 원 선을 맞고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7만 원 위로 올라가서 버티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데 16만 8천 원에서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 그러한 계획보다는 그냥 잘 가는 것 같으니까 따라 들어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지금 저항 구간 돌파를 노리고 진입을 하셨는데, 자,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 저항 돌파도 못한 상태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코스피 지수가 밀리는데 홀로 저항 돌파를 한다? 이런 건 좀 힘들 거예요. 자, 어찌됐든 16만 8천 원 그 정도 매수 단가라고 하면 조금 평단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일정이 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서 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 이슈로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 테마를 받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480선 이 자리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16만 8천 원 굳이 평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7만 2천 원 정도 오면 약수익이긴 하나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17만 원 안착 여부 확인하고 재진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시거나,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 14만 한 5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1배수 추매를 해서 평단을 16만 원 아래로 맞춰 놓으시면 이제 16만 원 위부터는 편하게 분할 매도하실 수 있거든요. 박스권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현 시점에서는 크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15만 원 아래로 밀려주면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가 올라와야지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지금은요 2가지 방안 설명 주셨어요. 17만 2천 원 선에서 이 종목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 보시는 게 좋다. 17만 원 지지 여부 보시고 다시 재진입하시는 이 방안 하나 있고요. 또 나머지 방안으로는 14만 5천 원이나 15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조금 낮춰보시는 방안 2가지 주셨는데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택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려야겠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 마시고 연락 한 통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네, 코스모 신소재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5만 6천 원이고 비중은 60%입니다. 네, 매수가는 15만 6천 원에 비중은 60%.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어떤 이유나 확신이 있으셨을까요? 그 전에 올라갔던 그 가격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만큼 올라가려니 생각하고선 떨어질 때마다 산 건데 네. 자꾸 더 떨어지네요. 물타기를 하셨나 보네요, 시청자님. 예. 오늘도 밀리면서 속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 예.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코스모 신소재 물타기 하셔가지고 좀 비중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 중에 하나였죠. 최근에 2차 전지 강세에 힘입어서 이제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자, 제가 지난주 혹시 금요일 날 방송을 보셨다면 좀 더 아셨을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상승폭에 대한 일부 조정을 줄 수밖에 없었던 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평단가가 여기니까 그냥 냅두지 뭐 언젠간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추가 매수를 할 자금도 부족하고요.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해봐야 평단도 안 내려가요. 자, 그럼 어찌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조정을 주는 게 당연했던 종목입니다. 악재가 막 있어가지고 조정을 줬다가 아니라 최근에 상승폭이 좋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주에 테슬라에서 3분기 차량 인도량 이거 발표되는데 이게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최근 상승폭에 대한 이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3분기 인도량이 생각보다 적었죠. 그러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준 건데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어쨌든 시장 지수는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럼 시장 지수가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이런 메인 섹터가 반드시 먼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흥구석이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뭐 자율주행 테마 이런 가벼운 중소형 테마나 뭐 그런 흔한 기술주 이런 거 가지고는 시장 지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시장 지수를 올리려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예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시장 지수는 국내 증시 아직도 2600선도 회복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시장 지수가 2800선을 회복하고 뭐 3000선까지 회복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엔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 세 가지 sek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조정을 주긴 했지만 이왕 끌고 가시고 있는 거 계속 또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옛날에 잘 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가겠지? 그리고 빠지니까 옛날에 잘 갔던 종목이니까 다시 금방 회복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힘들게 번 돈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말을 믿어도 안 되고 100%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것도 알겠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를 좀 알면 좋은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면 얘는 이 당시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던 종목이에요. 박스권이라는 건 일정 수준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요. 일정 수준의 저점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이런 차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자,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 추세를 밟아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면 이 박스권의 폭만큼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박스권을 그리다가 박스권 하단부인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만큼 하락한 거예요. 1점 박스권만큼.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밀렸냐? 이 자리는 과거 최근에 13만 원 부근에서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자리는 과거 박스권 하단 자리예요. 항상 반등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이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갔을 때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13만 3천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평단가가 15만 6천 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거 박스권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코스모 신소재가 13만 3천 원 위로 올라서면 자, 그러면은 지금 본인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3만 3천 원 위로 안착을 하면 일단은 본인 평단가 부근에 항상 매도 주문 넣어두시고 여기서 또 다 팔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박스권 중단선이거든요. 지금 본인 평단이. 그래서 이 자리에선 일부만 팔고 남은 수량 가지고 17만 5천 원, 17만 3천 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 13만 3천 원 위로 못 올라갔어요. 얘가. 갑자기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막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 그럼 2차 전지는 다시금 조정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는 다시 한 번 더 10만 원 초입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본인이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너무 비중이 커서 나는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 하시면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의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때 해당 종목도 2차 전지 다 빠지는데 혼자 올라갈 가능성 낮거든요. 그럴 때는 비중을 소폭 축소하셔서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일부 비중은 옮겨두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냥 뭐 냅두면 언젠간 갈 거예요. 뭐 나쁜 종목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주식은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비중 60%다라는 거는 굉장히 과비중입니다. 주식은 내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져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참여할 수만 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추매하고 막 이런 데 비중을 다 쓰니까 돈이 없어서 시장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버티다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비중도 좀 신경 쓰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홀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더 기다려보시면 또 13만 3천 원 여기만 다시고 올라오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인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홍삼 스틱이랑 바디워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예, 홍삼 스틱으로 주세요.
네, 저희가 홍삼 스틱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문자 상담이 꽤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이 진행이 안 됐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문자 한 통 와 있는데요. 헝션그룹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되게 길게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마자 수익이 났는데 장기 보유 가능할지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1,000원 미만 동전주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네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꽤나 수익을 보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지 여부가 궁금하신가 봐요. 전문가님, 헝션그룹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종목이 중국 관련주입니다. 저는 대주주가 중국인다 일단 믿고 거릅니다. 게다가 뭐 중국하고 뭔가 계약 공시를 냈다 믿고 거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중국 관련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헝션그룹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는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좀 힘을 보여주고 중국 소비주 쪽으로 해서도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 장기 투자로 접근한다?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정말 잘 사신 거 맞거든요. 잘 사시고 첫 번째 급등 나오고 종가 지켜주니까 481선 뭐 지지를 받는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했다. 뭐 이렇게 따라 들어간 관점, 이 기술적인 분석 관점으로 굉장히 잘 들어가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툭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이미 널널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잡고 저 이거 어디까지 볼까요? 뭐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지지선을 잡고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자기 그릇대로 먹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정해놓은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깔끔하게 익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지 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면, 일단 분봉 차트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분봉 차트로, 그러니까 이 30분봉 차트나 15분봉, 이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0분봉 차트로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 제가 360원 이탈하면은 뭐 과감하게 어차피 수익이시니까 익절하고 나오세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30분봉 차트는 30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이 이평선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시면서 30분봉 차트에서 60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세요. 근데 60선을 이탈하면 내가 예전에 이거 더 올라간 거 봤는데, 이런 아쉬움 가지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절반 이상 비중 줄이고 남은 거 가지고 뭐 추후 대응을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뭐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내서 올라갔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중국 증시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국 관련주로 묶여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장기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30분봉에서 61선 이탈 전까지는 그냥 홀딩, 그러다가 그냥 적당히 나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명심할 건 이렇게 상승세가 강한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지지선 이탈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머리 꼭대기에서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건 사람의 욕심이죠. 내가 머리 꼭대기를 봤으니까 어깨까지 떨어졌을 때 머리 꼭대기 생각만 하면서 안 팔다가 다시 발바닥 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헝션그룹도 그런 식으로 정말 나중에 다시 220원, 23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종목이라서 30분봉에서 61선 이탈하면 과감하게 절반 이상 익절하실 것,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잘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지지선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30분봉 차트에서 61선 이탈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도 챙겨드려야겠죠.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종목 진단은요, 저희가 다음 주에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텐데요.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만나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촬영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사이트도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